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책 제목은 평범한데. 책 제목은 평범한데 특별한 평범이잖아요, 지금. 네, 특별한 평범. 그래서 저는 책 제목을 좀 잘못 붙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좀 이따가 그 얘기 본격적으로 해보고요. 유일한 평범이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한 6개월 전에 내신 분입니다. 최현정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최현정 작가님이라고 하면 이제 듣는 분들은 누구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리고 네. 뜻밖의 현정이라는 이름이 흔하니까. 그러게요. 그렇죠. 네, 최현정도 되게 많을 테니까 어떤 최현정인지를 우리가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네. 그 책 날개를 보고 일단 한번 웃었어요. 네. 빠르게 잊힌 전직 아나운서. 이게 웃긴가요? 웃기죠. 우리는 그렇게까지 빠르게 잊혔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 책 표지를 보면 표 위에 저자 소개를 보면 이 저자가 셀럽인지 셀럽이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표 위의 저자 소개는 셀럽의 저자 소개예요. 그래요? 네. 너무 왜냐하면 뜻밖인데? 셀럽이 아닌 사람은 네. 구구절절 자기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나 뭐 어디 나왔고 뭐 네. 공부했고 뭐. 그런데 이건 나 사실 최현정이야. 이게 사실 밑에 깔려 있는 표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훅 들어오는 데군요. 그런데요. 네, 그런데요. 네. 자, 지금 이제 목소리 조금 들으시면서 되게 들어본 목소리인데라고 이제 생각하실 텐데. 네. 그 사실 TV에 자주 안 나오시니까 요새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검색해 보거나 사진을 딱 보면 이분 네. 온 국민이 다 아는 분이죠. 네, MBC에서 아나운서로 근무하셨던 최현정 아나운서님을 JYP가 인맥을 동원해서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어렵게 모셨습니다. 하나도 안 어려웠잖아요, 솔직히. 아니, 어려웠죠. 우리 저 약속 잡은 게 한 2달 전이잖아요. 그럼 어려운 거지. 그렇군요. 네네. 우리 다른 게스트는 뭐 한 2주 전에 부르면 다 오거든요. 심지어 하루 전에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예, 어렵게라도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최현정 아나운서, 아나운서라고 불리는 것도 사실 약간 거북하다고 책에 쓰셨던데. 좋아해요, 사실. 이제 좋아해요? 네. 사실은 원하지만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무척 좋아했던 정체성이고 엄밀히 말하면은 맞지 않거든요. 프리랜서가 된 이상 아나운서라고 불리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나운서가 방송사에 소속된 그 방송사를 어쨌든 대표한다는 아닌지 모르지만 방송대에 법에 정해져 있어요? 방송국 소속된 사람만. 우리끼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엄청. 그러니까 회사에 있던 시절엔 프리를 선언하고 나간 사람이 스스로 아나운서라고 하면 저희는 막 흉봤어요. 네. 어떻게 아나운서야? 막 이렇게. 아나운서 협회라는 게 있잖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프리랜서 선언을 하면 그 아나운서 협회에서 탈퇴되는 건가요? 자연스럽게 나가죠. 네. 자연스럽게 그렇구나. 자격 상실이죠, 말하자면. 외국은 어때요? 모르겠어요. 외국에는 아나운서라는 직업. 근데 그 아나운서라는 호칭이 되게 민감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우리 공장, 제가 일하는 공장의 한 프로그램에서 이제 여성 방송인이 이제 설화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외부 출연자였는데 이제 기사에서 계속해서 아나운서라고 나가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 공장 소속 아나운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 공장에 소속되어 있는 아나운서 분들은 굉장히 붕괴하시더라고요. 뭔지 무슨 맥락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인으로 호칭을 변경해 달라고. 네. 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나운서 관련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더 민감해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 찾아보시고 계실 것 같아요.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최현정 아나운서를 찾아보시고 계실 것 같은데 언제 입사하셔가지고 언제 퇴사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첫 직장은 원주 MBC였어요. 네. 그래서 2003년에 원주 MBC에서 방송 일을 시작했고 중간에 그만두고 MBC 기상캐스터로 또 한 1년 일을 했었어요. 근데 또 기상캐스터는 아나운서랑은 또 다른 또 다르죠. 직종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시험을 봐서 2005년에 이제 본사의 아나운서로 들어갔으니까 한 10년 있었죠. 15년에 그만두고 15년에 나왔으니까요. 그만두셨으니까 네. 그러면 그 전에 잠깐씩 있었던 걸 빼면 2005년에 본사 MBC에 입사를 하셔가지고 2015년까지 10년 동안 MBC 아나운서로 일하시다가 네. 퇴사를 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 퇴사하고 나서의 짠한 이야기가 일부에 있습니다. 짠한가요? 짠했어요. 짠해요, 짠했어요. 네, 짠- 그래서 짠하고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TV에 나오는 직업들은 되게 화려하고 막 잘 나간다고 느껴지고 뭐 아,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게 뭐 연예인 걱정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물론 뭐 연예인이랑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유명하고 이 정도로 나름 잘 나갔던 것 같은 사람도 회사에서 나오면 이렇게 힘들어하고 네. 그런 느낌? 그리고 네. 이제 일부를 읽다가 짠한 마음이 들다가도 어떤 독자는 약간 오기가 발동해가지고 야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일이 연예인 걱정하는 거라더라. 그래도 잘 살겠지라는 마음을 가질 때 또 한 방 딱 날리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일부의 마지막에 너 혹시 그렇게 생각했지? 근데 나는 힘들단 말이야. 그쵸. 힘들다는 건 그 사람의 주관적인 경험을 그대로 수용해줘야 한다. 그 그 주장은. 지금 YG가 얘기해서 이제 덧붙이자면 저도 보면서 이 책이 조금 더 많이 팔리지 않는 이유가 사실 그런 거예요. 좀 분석해 주세요. 읽다 보면 네. 이해는 되고 공감도 가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도 나보다 낫잖아. 뭐 너 그래봤자 배부른 소리잖아. 그래봤자 배부른 소리 아니냐라고 느낄 부분들 아니 그런 특정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예. 그냥 기본적으로 그렇게 느낄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맞아요. 이제, 저 배부르게 살아요. 그러니까 근데 배부르게 산다고 해서 배 고픈 척 할 수는 없는 거고 배 고픈 척 할 수 없고 배부르게 산다 해서 배만 부르면 만족하느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내가 원하는 삶이라는 게 난 배만 부르면 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고민과 각자의 아픔이 네. 있죠, 당연히. 그리고 근데- 그걸 일부에서 예. 이렇게 절절하게 독자들한테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셨고 얼핏 공감을 못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서 마지막에 야 이런 각자의 고민이나 각자의 고통 그리고 각자의 시련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야. 너의 잣대로 타인의 고민이라던가 고통이라던가 시련을 자꾸 재단하려고 하지 마라고 이제 묵직한 메시지 이 글을. 저도 몰랐던 제 의도를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네, 분들. 그런데 네. 그 선배님이랑은 화해하셨어요? 화해랄 것도 없이 그러니까 네. 책만 보면은 네. 여전히 서운한 마음이 정리가 안 된 듯한 느낌. 그렇군요.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책에 담을 수 있었던 건 그만큼 그 선배에 대해서 굉장히 막역한 사이기 때문에. 너무 편하게 생각하고 그때 순간 섭섭하고 그랬지만 나 그때 화났다? 섭섭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건 저는 저에게 되게 특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어려운 사람에게는 제 진심으로 저 그 말 듣고 되게 서운했어요라고 말 못하는데 혹시 그 선배가 책을 읽으면 약간 서운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말요? 네. 저 이제 얘기했죠. 나 선배 얘기도 썼다? 그러면서 그리고 그랬더니 그 실명은 안 밝히고 성씨만 썼는데 성은 실제 성이잖아요. 그런 거 같던데 대체로. 성은 아니에요. 이름 세 글자 중에 한 이름 글자예요. 세 글자 중에 한 글자. 근데 제 주변의 모든 사람은 그러면 다 알지. 그가 누군지 네, 알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선배랑 다음 주에 밥 먹기로 했는데 네. 한번 진짜 물어봐야겠다. 한번 물어보세요. 섭섭했는지. 네. 분명히 아. 찾아서 읽으셨을 텐데. 당연히 제가 책 내자마자 가장 먼저 갖다 줬죠. 그랬을 때 사실은 그 선배가 저 때문에 책에 언급되는 바람에 MBC 아나운서곡 전체에 놀림을 받았어요. 두고두고 몇 달 동안. 이게 뭔 소린지 도대체 어느 선배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보셔야 될 것 그죠 같네요. 중간 중간에 그 이름 석자 중에서 하나를 따서 뭐 구 선배 혹은 뭐 손 후배 뭐 이런 식의 이제 동료를 표시를 하는데 저는
손 후배 같은 경우는 저도 같이 방송을 해본 적이 있는 분 같아가지고 네. 아, 성인가? 아. 라고 그냥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아나운서국 안에 이제 라디오 뉴스를 매 시각 라디오 뉴스가 3분짜리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그거를 하루 종일 이제 배당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칠판이 있는데 그 칠판에 이름 석자 다 쓰기 맞아요. 그래서 번거로우니까 각자의 이거 내 이니셜이 차례다라고 이니셜을 써놓죠. 이니셜이 네네.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 성으로 이제 만약 김 국장님이 있다. 그러면은 김 하면은 김 국장님이에요. 근데 그 밑에 후배 중에 누가 김 씨가 있으면 그는 김을 못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중간자로 가죠. 정. 근데 또 그 밑에 후배 중에 정자가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마지막 자 그런 식이에요. 세 글자 다 못 쓰면 어떡해? 만들어야 되나? 만들어야 되겠죠. 별명이라고. 네, 별명이라도. 그 일부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보면은 갑자기 훅 들어오는 자기 고백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자기 되게 욕심꾸러기고 막 질투의 화신이고 그래서 인스타도 끊었고 뭐 이런 그런 네. 이야기들 있는데 지금 인스타 안 해요? 그래서 열심히 해요. 거짓말이네. 잠깐 끊었어요? 그렇죠. 끊고 정말 재빨리 다시 모으죠. 아니 그리고 실제로도 잠깐 끊는다. 그 지키지 못할 약속이나 아, 그렇게 결심이다라는 적혀있어요? 네, 라고 저희 표현을 해 놓으셨어요. 읽은 지 벌써 한 2달 돼가지고 또 까먹었지 내용을. 아 그래서 저는 일부가 몰입감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감사해요. 그 아나운서를 준비했던 과정들을 좀 덧붙여가지고 일부를 아예 책 한 권으로 확장을 했으면 이렇게 훨씬- 또 편집자 마인드도 네 훨씬 더 다양한 사람들이 찾는 책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뭐 아나운서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책은 어디 있지 않을까? 뭐 아나운서 직업 아나운서 세계 지망생을 위한 책 같은 거 많이 당연히 있지 않아요?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최현정 아나운서의 이 개인사와 섞인 책은 또 유니크한 가치를 가질 테니까 그래서 저 사실은 편집자가 그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이를테면 그렇죠. 네. 이제 제가 아나운서 합격한 것도 저도 시험을 한 8번 넘게 봤던 것 같아요. 그 나름대로 뭐 눈물을 삼켰던 뭐 여러 그런 이야기들도 그러니까 좀 겉으로 보면 되게 담지 화려해 그러나. 보이긴 하지만 사실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건 맞아요. 근데 제가 되게 마음에 이중성이 있더라고요. 아나운서가 어떻게 됐고 뭐 그런 이야기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이랬어요. 나 아나운서도 이제 아니고 구닥다리 옛날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 막 이런 마음? 또 한편으로는 아나운서라는 정체성이 내 삶에 있어서 무척 커다란 부분인데 이거를 확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말한 것처럼 사실 처음에 진짜 제가 바랐던 건 아나운서였던 사람이라는 모든 걸 지우고 그냥 짜잔하고 혜성처럼 등장하는 새로운 작가이고 싶었어요. 새로운 작가면 표 이름 이렇게 안 씁니다.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앞에다가 이렇게 자기 사진 안 넣지. 넣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출판사와 여러 번 논의 끝에 나의 희망사항은 구현될 수 없겠다. 네. 그러니까 최소한이라도 배경을 전하는 게 맞다. 그래서 표지에 뭐 사진을 넣네 만해도 오랜 논의 끝에 책 날개에 넣을 것인가, 겉 표지에 넣을 것인가, 뭐 그런 거 원래 논의 많이 하잖아요. 많이 네, 하죠. 많이 네. 합니다. 그럴 때 못 이기는 척 출판사의 제안을 모두 수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부끄러워지죠? 누가 봐도 나 셀럽이야. 내 셀럽이 책 냈어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일부에서 나는 셀럽 아니고 뭐 지금 아나운서도 아니고 유명인이고 싶지만 유명해지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막 이중성. 답답하고 본인도 고백하는 이중성. 네. 그러니까 책 전체를 통해서 그 이중성을 좀 보여주려고 하셨던 거군요. 그런가 봐요. 근데 저만 이런가요? 다들 이렇죠. 제발 그렇다고 해주세요. 다들 이렇죠. 다들 어느 정도는 다 이중성을 갖고 있죠. 하지만 네. 표지에 사진을 넣는 경우는 없죠. 표지에 더 크게 사진을 넣은 YG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 저의 의지가 아니었다니까요.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이 양반이 쓴 책은 네. 대문짝만하게 10만 부 팔린, 네. 10만 부팔린 책은 아닌데 그건 한 2, 3만 부 팔렸죠. 그래도 한 8,000부 정도 팔렸어요. 아직 그밖에 안 팔렸어요. 그 표지에 네. 사진 넣어서 그밖에 안 팔린 거예요. 맞아요. 과학의 품격.
네. 그 그러니까- 책은 진짜로 거의 무슨 성직자 같은 자세로 자기 얼굴 나와 있거든요. 그 심지어는 그 책을 사가지고 몇 분한테 선물을 주셨대요. 이제 책을 좋게 읽으신 분들이 그런 선물 받으신 분들이 얘는 도대체 누군데 표지에 자기 얼굴을 박은 거야? 기분 나빠서 나 싫어. 뭐 이런 분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봐야지. 그 이중성 얘기 나온 김에 조금 얘기하자면 그 지금도 뭔가 이렇게 전직 아나운서였던 사람 이거 버리고 싶고 네. 그리고 막 그 인스타도 막 끊었다가 다시 하고 그런 느낌이 있는 반면에 잊혀지는 거는 또 싫고 네. 네, 그 작가로 짠 나타나서 또 다시 유명해지고 싶은 거잖아요. 작가로. 그런가 봐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그 이거예요. 와중에 방송은 또 이렇게 이것저것 제안 들어오는 거 잘 안 하고 뭐 거절하고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엔 또 뭐 하나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갈팡질팡 하는 거죠 지금 인생이. 지금이라도 누구나 이러고 살지 않나요? 지금이라도 어떤 프로그램 네. 제안 딱 하면 네. 얼른 맡으실 거잖아요. 네. 고정 진행자. 완전 오케이. 지금 고정은 하나도 없나요? 이 아나프리에라는 새로운 방송을 막 시작했는데요. 요즘 예능 프로그램들이 대체로 그렇더라고요. 이제 고정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그렇죠. 언제든 잘릴 네. 수 있죠. 그런 상황. 그 프로그램 그래서- 몇 번이나 지금 나갔죠? 방송 한 3, 4회 됐고요. 녹화 분량 이제 스톡되어 있는 게 한 서너 편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 방송국에 계시다가 이제 방송국에 나가서 얼추 그냥 비유를 하자면 갑에서 을이 된 거잖아요. 네. 을이 되고 보니까 방송국 사람들 참 나쁘다는 생각 많이 하시지 않아요? 방송국 놈들.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을이 된 것에 대한 제가 그거 수용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런 자세는 되게 좋은 자세인 것 같아요. 항상 마인드는 갑인 거. 아니더라고요. 이 네. 현실에서 적절치 않은 얼른 그 나의 상황을 파악하고 바로 적응해야 하는데 이를테면은 제가 프리랜서고 하면 PD님이 갑이고 제가 을이라고 생각해서 PD님과 뭐 어떤 방식으로든 교류를 하고 좀 뭐 이런 마인드도 있어야 되는데 네. 난 출연자니까 출연자의 일을 열심히 할게. 음. PD 너는 PD를 열심히 해. 약간 이런 식으로 너무 선을 긋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여전히 방송국 아나운서 마인드로.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안 그래도 주변 지인이 저한테 조언을 했어요. PD님과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좀 PD님 이런 부분 정말 좋았습니다. 뭐 이런 대화도 좀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봤는데 저는 PD님의 연락처가 저한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적절한가. 갑의 자세인 거죠. 제목은 초반부터 문제가 있다라고 YG가 지적을 했는데 네. 이거 누가 정했습니까? 접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고집대로 한 게 상당히 많죠. 첫 책이다 보니까 첫 책일수록 남의 말을 들어야 들어야 되는데 되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데 그 실례지만 21세기 복수 편집자가 제안한 제목은 어떤 제목이었습니까? 기억도 지금은 안 나. 기억도 안 나. 왜냐면 관심도 안중에 없었던 거죠. 우리가 들으면 그게 더 좋다고 할 수도 있는데 본인은 택도 없다고 생각한 거지. 근데 사실은 회사 그 편집자께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손에 잡힐 듯한 제목이면 좋겠다. 너무 막연하고 어떤 걸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일한 평범 같은 제목은 네. 훨씬 셀럽들이 책을 맞아요. 낼 때 쓰는 제목이 네. 이효리라거나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표 3에 보면 이 유일한 평범을 읽는 독자들에게 출판사에서 어필하려고 책 광고 3개를 붙여놨는데 자 제목을 보세요. 아주 보통의 행복.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 승화. 굉장히 구체적인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편집자는 이런 종류의 뭔가 구체적인 제목을 네. 좀 제안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또 고집대로 하셨군요. 그렇죠. 셀럽의 자세. 네. 이게 그런 건가요? 영어로는 very special ordinariness라고 네. 이렇게 써놨는데 평범하다라고 이제 말할 때 우리가 보통 떠올릴 수 있는 단어들이 영어 단어들이 이제 여러 개 있잖아요. 영문과 출신이시죠, 참. 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 이제
예를 들어서 common 혹은 뭐 usual 요런 단어들하고 ordinary하고는 왠지 모르게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 그럴 수 있죠. 어떻게 다른지 설명할 능력은 없는데. 저도 잘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ordinariness를 처음부터 그냥 그 단어를 쓰겠다 마음을 먹었고 common은 흔한 느낌이라서 그쵸. 싫었어요. 네. 흔한 거죠. 근데 저는 흔하다라기보다는 근데 왠지 이런 느낌 아닙니까? common은 네, 세상에 되게 많아 비슷한 게. 근데 ordinary는 네, 나 한 사람이 예. 되게 이렇게 쭉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혹은 평범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뭔가 이렇게 횡종의 느낌이 좀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책 제목을 정할 때부터 영어 제목을 먼저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는 게 더 새로워요. 아, ordinariness라는 네. 단어를 쓰고 싶었고 네. 그래서 평범. 그러니까 이거 특별한 평범이라고 이거 하자니 뭐냐면 좀 이상해서 유일한 평범. 그 한국어 책을 처음 펴내면서 아 이건 되게 많이 팔려서 영어로도 번역이 되고 그리고 나는 오프라 인프리쇼에 나갈 거야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책을 펴낼 때는. 아, 책 쓰면서 짬짬이 영어 공부했나요? 회화? 영어 인터뷰 준비? 사람이 이렇게 몰아가시는 겁니까? 제가 좀 우리 몰아가는 걸 원래 잘하지만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그 최근에 갑자기 네. 그 저한테서 어떤 분이 과학의 품격의 영어 번역은 뭐가 좋을까요를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한참 궁리했거든요. 그런데 이 최현정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에는 책을 내기도 전에 영어 제목을 먼저 생각하고 그 제목 왜 어쨌든 그랬을까? 본인은 굉장히 이제 애정하고 밀었던 제목이잖아요. 그 유일한 평범 콤마도 있습니다 중간에. 네. 그 제목의 의미를 한번 멋있게 설명을 해보시죠. 예, 멋있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지금 요게 지금 멋있게 나가지 않으면 제가 약간 배경음악 좀 깔아드릴게요. 궁지에 몰릴 것 같은 느낌인데 자 피디님 배경음악 깔아주세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따뜻한 아이스 라떼 주세요 같은 게 막 유행했었잖아요. 네. 근데 양 극단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제 정체성이 그거더라고요. 되게 모순적인 말씀하신 이중성. 그것도 표지에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평범하다라고 하면 흔하디 흔할 수밖에 없고 그게 유일할 수 없을진데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를 좀 조합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도 어울리지 않음에 대한 자각을 좀 더 일깨우기 위해 쉼표도 넣고요. 약간 근데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스스로가 다 평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면서도 나만이 가진 나의 유일성에 대해서도 사실은 모두가 자부심을 갖고 네. 있잖아요. 자부심을 가져야 하고 또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모두 평범하지만 그 하나하나 고유하고 유일하다. 나의 삶도 다르지 않다. 네. 그런데 그런 것이 사실은 저는 다들 무척 공감해 줄 줄 알았는데 아니 사실 공감이 돼요. 그 농담처럼 계속 좀 놀렸지만 네. 실제로 책을 읽다 보면은 이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들이 이 책 속에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저자인 최현정 작가님께서 계속해서 그 평범함 속에서도 일단 나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분투.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거기서 특별한 가치를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이 책 전체에 담겨 있어가지고 이제 그게 이 책을 굉장히 돋보이게 하는 부분이라서 책을 읽고 나면은 이 유일한 평범이라고 하는 제목이랑 책 내용이 굉장히 싱크로율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포장을 해드려야죠. 앞에서 그렇게 막 괴롭혀놓고 급 태세 전환인데 아니, 저 사회생활 해야죠. 그 파트 2의 사실 파트 1을 읽을 때까지는 네. 그냥 책이 전반적으로 다 이런 분위기로 쭉 가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책은 세 부분으로 완전히 나뉘어지죠. 다른 종류의 네. 그런가요? 전혀 다른 종류의 글들을 세 묶음으로 그러니까 해놓으셔가지고 파트 2는 난임 일기 겸 육아 일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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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 2에 가니까 완전 거의 다른 책 같은 느낌으로 가고 파트 그 3에 가면 JYP 또 다르고 파트 2 전혀 모르는 세계잖아요. 파트 2를 제일 재미없었죠.
아니 재밌었어요. 제 뜻밖의 오 정말 뜻밖인데요. 아니 사실 관심 없을 분들에게는 정말 관심 없을? 이렇게 말하면 약간 재수 없을 수 있는데 제가 그래도 의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병원에서 고생하는 분들 어떤 종류든 간에 이야기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뭔가 이렇게 그러면 그런 게 있어요. 이 파트 2를 읽으면서 엄마 최현정 아나운서에게 공감하는 게 아니라 그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께 공감하신 거군요. 아니 난임 그 난임 시술하는 산부인과 선생님께 공감하면서 뭐래 난임 클리닉을 다니는 환자분들을 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결과를 알고 있었잖아요. 이제 다 읽기 전에. 그래서 조금 있으면은 이제 성공하겠지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오랫동안 고생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고생 많이 한 다음에 낳은 아이였구나라고 이제 생각했고 그러니까 파트 2는 스리생 환자 버전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게 전반부는 그래요? 네. 네네. 이것도 약간 자제한 거죠. 실제로는 더 관련한, 많이 쓰고 싶었죠. 그 관련한 글이요. 사실은 2배 분량이었는데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글이 되게 여러 글 중에 가장 긴 글인데도 그래서 저는 네. 이 대목에서 또 약간 그 편집자 마인드로 욕심을 좀 내보자면 요걸로 책한 건 이걸로 따로 책한 거를 따로 하면 저요. 사실은 출판 제안 첫 번째 받은 출판 제안이요. 난임 부부들을 위한 책을 한 권 좀 쓰자는 제안을 사실 받았어요.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제 첫 책이 첫 책은 좀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걸로 작가 나의 지망생이 있거든. 나의 정체성을 대표하기는 저의 아주 큰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고 싶진 않아서 저는 할 얘기는 요 한 챕터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랬었는데 사실은 난임 부부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지 않아요. 많아요. 네, 그 맘맘 TV 네. 그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잖아요. 네네네. 이제 맘맘 TV에서 제일 많이 본 콘텐츠도 시험관 시술에 관한 난임과 관련된 콘텐츠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우리 아이는 난임 때문에 고생한 게 아니라 조산 때문에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난임 때문에 다태아를 임신한 분들이 또 조산 위험에 노출이 되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 와이프가 고생할 때 옆에서 그렇게 오신 분들 중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봐가지고 네. 그리고 제 주변에도 난임 때문에 좀 고생을 하신 분들이 있어서 저는 약간 감정이입을 많이 하면서 이 2부를 읽었는데 그래서 2부를 차라리 네. 조금 확장해서 책 한 권으로 내면 훨씬 더 좀 많은 파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왜냐하면 저도 전 아이가 하나인데 첫 애를 낳을 때 엄청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때 생각보다 너무 정보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한 병원에 있으면은 이제 옆에 커플들이 막 이야기하는 걸 듣잖아요. 근데 그 한 몇 주 선배인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부정확한 정보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낙관 혹은 비관을 하는 것을 보고서 막 가서 막 일러주고 싶을 때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고생하고 경험한 입장에서 그 2부 정도의 톤을 좀 확장해가지고 책을 쓰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읽으면서 이걸 좀 확장해서 써보시지 하는 또 안타까운 마음, 아까운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 책을 여러 권 낸 후배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배 나한테 책 내기 전에 한 번 더 물어보지 그랬어. 그러면서 이거 되게 상업적으로 접근해서 이거 잘 쪼개서 책 3권 낼 거를 하나에 몰았잖아. 맞아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또 3부는 또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되게 같은 이야기를 네. 여러 사람이 하니까 약간 듣기 싫죠. 네. 내가 왜 그랬나. 그런데 이 책을 냈다 그래서 그걸 버리는 건 아니에요. 다시 또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가요? 네.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사실은 저도 이걸로 책을 한 권 내기가 쉽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게 이야기가 전체가 한 주제로 묶이지 않고 너무 중구난방이어서 이
이 글들을 한 50편들이 쭉 있었는데 편집자한테 다 보내놓고 이걸 어떻게 순서를 꿰야 책 한 권으로 통일성 있게 묶일지 나는 그게 정말 자신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다 그냥 하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첫 책을 낼 때 이것저것 내용을 욕심이 담고 싶은 많아지죠. 욕심이 네. 많아지는 건 인지상정이고 이제 그래서 이해는 됐지만 독자 입장에서 그리고 약간 편집자 마인드를 좀 넣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건 좀 아깝다 이렇게 그냥 소화해 버리기에는. 근데 요즘 저도 그렇지만 두꺼운 책 다 싫어하니까 네. 하나 더 그냥, 낼까요? 하나도 내세요. 네. 아니 하나로 얇은 책 3권 읽은 효과가 있는 측면에선 좋은 점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나님 뭐 육아 관련 이야기 대폭 줄인 거라면서요. 그럼 네. 원래 있는 원고대로 하면은 그것만으로도 책 한 권 분량 책 한 권 분량 충분히 나오죠. 아, 그럴까요? 그때 그 나님 시술 받으러 다니고 할 때 그때는 브이로그 같은 게 유행 안 하던 시절이었죠. 그렇죠. 그때는 그걸 찍어놨어요. 그렇구나. 그 마지막 병원이 어딘가요? 제일병원이요. 제일병원. 네. 제일병원 요새 없어졌죠. 쉬고 있잖아. 네. 없어졌나 이미? 아예 없어졌죠. 없어졌나요? 우리 아이 제일병원에서 나왔는데. 그렇군요. 네, 제일병원이 난임과 산부인과가 산부인과. 강해요. 이거 TMI지만 저의 아이를 받아주신 의사 선생님은 그 셀럽인 이영애 씨 아이를 받아주신 우리 아이 받았잖아요, 그분이. 같은 선생님이네요. 네, 성함을 갑자기 잊었는데. 정 선생님. 그래요. 그렇다니요. 그분이 무척 손이 빠르셔서 이 쌍둥이들도요. 이게 그 분 차이가 셀럽 전문 산부인과 의사. 셀럽 전문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나는 셀럽이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방치되는 거야 이러면서 좀 화도 내고 막 그랬어요. 네. 네, 어쨌든. 또 이런 인연. 그러네요. 너무 좋네요. 같은 네. 병원 생각해보니까 의학과도. 두 분은 저 학교 다닐 때 그 캠퍼스에서 이렇게 스치고 지나갔을 수도 있겠는데. 아마 저나 제 그 와이프나 다 같은 음. 캠퍼스에서 같은 시기에 공부를 했을 텐데. 그래요? 몇 학번이세요? 저요? 네. 제가 약간 위에요. 네. 그러니까 몇 학번이냐고. 아니 방송에도 몇 학번이냐고 이미 갑자기 뭐 쏙 물어보니까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 걸. 이게 좀 죄송합니다. 너무 곤란한 질문. 곤란한 질문 아니고요. 그동안 뭐 나이 속인 거였어. 아니 보통 몇 학번이냐고 물어보는 경우 요즘 거의 없으니까. 그런가요? 네, 옛날 사람. 너무 옛날 사람처럼. 전 나름대로 순화한 거예요. 몇 년생이에요라고 질문할 학교 얘기도 건 잘 안 아닌 하고 것을. 나이 얘기도 잘 안 맞습니다. 하고. 네. 아니 근데 학번도 하도 잘안 서로 무슨 물어보는데. 인연이 같은 병원 뭐 같은 의사 뭐 얘기를 열심히 하길래 그래 또 하나 인연이 더 있다라고 내가. 96학번입니다. 96학번. 네. 네. 제가 과도 묻진 않을게요. 네. 저는 과는 이과대입니다. 네. 어쨌든 인연이네요. 큰 인연이네요. 네. 아니 그리고 되게 고생해서 나왔잖아요. 음. 이제 우리 아이도 고생해서 나왔으니까. 네. 그래서 계속 이 병원 혹시 제일병원 아니야? 좀 생각했거든요. 정말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마지막 병원이 어느 병원이냐고. 진짜 신기하다. 이 아이 난임 저거 있잖아요. 혹시 책을 쓰시게 되면 네.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그 즐거움, 행복함 이거를 더 길고 적나라하게 쓰세요. 그러면 어디 정부 저출산대책위원회나 이런 데서 좀 밀어주거나 그럴 수 있어요. 저 실은요. 보면서 진짜로 고백하자면 저는 아이가 이제 없는 사람인데 여기 보면서 난임 시술 고생하는 부분을 볼 때는 약간 이제 환자들에 대한 공감 개념으로 쭉 읽었다면 그 이후에 이제 아이를 낳은 다음에 애가 너무 이쁘고 막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의 모습으로 막 이렇게 서술한복을 보면서 나도 애를 하나 낳을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사실 3부도 그 책이 되려면 이제 3개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어요. 2부도. 그래요? 예, 2부도 그러니까 하나는 난임 일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육아 일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성장 일기예요. 그러니까 나랑 엄마의 관계.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자연스럽게 나와 엄마 혹은 나와 아빠,
나의 성장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반출을 하는 대목들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2부도 한 3개 정도의 2부도 파트로 세 부분으로 세 나눠져 부분으로 있고.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2부만으로도 단행본으로서의 완결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요 2부를 만약에 확장해서 책을 새로 쓰잖아요. 네. 그러면 남편 욕을 더해. 아 남편 욕은 3부에 나와요. 아니 훨씬 더해야 돼. 남편 욕을 더해야 책이 잘 팔려. 저희 지금 관계 지금 개선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아니 그 남편 욕을 막 하면서 네. 이랬었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다. 사실 우리 남편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2부를 보면서 또 3부를 보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남편 욕이 많이 나오잖아요. 한편으로는 이 남편 너무하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최현정 아나운서가 내 앞에서 자꾸 내 뺨을 때리는 것 같은 찔렸어? 뜨끔뜨끔하면서 그 아까 제가 그 아이 난임 얘기할 때 뭔가 하실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끊었는데. 잊어버렸죠. 아 그럼 넘어갑시다. 그 사실은 이 글에서도요.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에 대한 환희, 뭐 그 무한한 감동 이런 글보다 사실은 죽겠다는 글이 훨씬 많아서 그거 다 좀 더 덜어내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아니요 그런 걸 좀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그 아이를 키워본 입장에서 보면은 2부에서 너무 착한 척했네. 이런 게 있죠 분명히. 그건 아니 그러고 보니까 고생한 얘기 썼는데 고생한 얘기 썼는데 편집자가 덜어낸 거지. 네. 네 그런데 고생한 얘기를 좀 더 넣어야 그 실제로 아이를 키워본 분들이 그래 맞아 이랬어 하면서도 공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근데 책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뭔가 그런 고생담보다는 그래도 뭔가 그 와중에 찾아가는 감동 이런 거니까. 아 그래요. 우리 셀럽의 자세인 거지 그것도. 그런가요? 아니 사실은 정말 죽겠다 힘들다 이런 글이 사실 되게 더 있었는데 네. 편집자가 이 글은 뺍시다라고 드러낸 것들이 꽤 있어요. 네. 그것은 편집자가 이렇게 저한테 표현했어요. 작가 보호 차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게 말하자면 톤을 좀 조절하고 싶었던 네.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셀럽 책을 내니까 편집자도 그런가요? 셀럽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본인이 셀럽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반응 속도 적절했어요. 네. 조금만 늦었으면 되게 재수 없을 뻔했는데 즉각적인 반응, 네 적절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준 셀럽이라고 생각하시죠. 정말 애매하고 어중간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쳐다는 보는데 와서 무슨 사진을 찍자거나 사인해달라거나 하진 않죠. 그 정도 아닙니까? 절대 그러지 않죠. 그러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쳐다볼걸요? 아는 얼굴인데 이러고 쳐다보긴 할 것 같은데. 간혹 그런 일이 있지만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왜냐하면 방송에 나올 때는 그 메이크업이라든지 좀 다른 사람이죠. 해서 많이 다르잖아요. 네, 좀 다른 사람이기도 할 네. 뿐더러 똑같은데요. 오늘 지금 거의 노 메이크업으로 방송하고 그게 계신데. 달라요.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알아요. 다르긴 다르죠. 네. 그리고 안 다른가요? 달라야 하는데. 달라요. 다른 걸로 하죠, 우리. 그 옛날에 본인이 제일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한테 많이 인지도가 제일 높을 때, 네. 속된 말로 제일 잘 나갈 때는 언제예요?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가장 바쁘게 방송 일 했던 때가 화제 집중이라고 저녁 6시쯤 하는 생방송? 그런 정보 프로그램 있죠. 맛집 소개며 일상 정보며 이런 거 다루는 맞아요. 이를테면 K의 생생정보통 이런 게 화제 집중이라는 게 MBC 대표 간판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지금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없어졌어요. 지금 오늘 저녁으로 맞아요. 바뀌었죠. 나 화제 네. 집중에 출연한 적 있어. 정말요? 90년대인가? 하여튼 네. 이제 MBC가 그렇게 좀 익숙한 제목의 프로그램을 계속 좀 키우면 좋을 텐데 뜬금없이 약간 오늘 아침 오늘 저녁 이런 식으로 약간 바꿨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저녁 생방송 매일 할 때 특별히 바빴어요? 매일 하고 나서 밤에는 뉴스24라고 자정 넘어서 하는 뉴스를 했었어요. 그때는 많이들 알아봤겠다.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가 제일 힘들고 바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일이 끝나는 시간이 새벽 1시, 2시니까 그게 되게 하루 종일 그 일을 위해서 긴장해 있다가 맞아요. 일과가 다 끝나면 2, 3시, 잠이 들면 새벽 3, 4시.
그런 생활이 좀 힘들었는데 그때 별로 인지도가 높아진 건 모르겠고 진짜 사나이 때 제일 그러니까 진짜 예능 사나이를 프로- 나오셨어요? 아니에요. 진짜 사나이 진짜 사나이의 특집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아 잠깐 나왔. 잠깐 그렇죠. 나갔죠. 네. 네, 잠깐 나갔는데 그것보다도 예능 프로그램 뭐 새바퀴 이런 데에 게스트로 한두 번 나가고 뭐 진짜 사나이 이런 데에 특별 출연 몇 번 하고 요럴 때가 오히려 이제 알아보는 분들이 더 생겼던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때가 사람들이 뉴스 앵커는 잘 기억을 못해. 많이 봐도 뭔가 그렇겠다. 사실은 자기를 드러내지 앵커를 않잖아요. 보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맞네요. 네. 본인의 캐릭터를 드러내지 않는 편이니까 그 직업은 또 예능 같은 데 나오면은 막 웃기도 하고 막 그렇죠. 다양한 표정도 보여주고 저 사람이 저런 면이 있었네 이런 걸 보여주는 거니까 기억에 남는데 맞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불을 보면 아마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라면은 정말 누구나 다 공감할 만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일부 이불을 붙여놓으니까 뭔가 말이 되긴 하네요. 일부에서 약간 셀럽스러운 저자가 셀럽 그래요? 아닌 척 막 했는데 2부에서 오늘 아이를 완전 탈탈 낳고 키우는 걸 보면은 이거 별로 다를 게 없네. 네. 자 이번 주에는 최현정의 에세이 유일한 평범 같이 읽어보고 있는데요. 3부에 가면 또 완전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